안녕하세요. 가인지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비즈니스를 함께 하다 보면 회사를 소개할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 그리고 고객을 만났을 때, 때로는 투자를 유치해야 할 때도 회사를 소개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회사 소개를 부탁받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팀장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회사를 소개하실 15초, 30초, 5분, 때로는 15분간 설명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마 단순히 회사를 소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어떤 방법,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 방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책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책은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을 떠난 지가 약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이후에 이 헤셀바인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터 드러커를 추억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리, 비영리, 또 자원봉사, 그리고 일반 기업, 경영자들, 경영의 구루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기념하면서 책을 이렇게 새롭게 써냈습니다. 이 책에는 미국 최고의 리더들이 피터 드러커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답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라는 어떤 인사이트 있는 질문과 사례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영리 기업뿐 아니라 비영리 기업, 일반 자원봉사 단체, 기관, 공공단체, 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의 모든 대상자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혹 이 시간 일반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눈여겨서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 프랜시스 헤셀바인 리더십 연구소를 주관으로 해서 출간이 됐는데요. 이 헤셀바인 이 여사는 미국의 걸스카우트 CEO로 있으면서 지금은 헤셀바인 리더십 연구소의 CEO로 재직 중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5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존재하는가이죠. 기업의 미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요소이죠. 세 번째, 그 고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고객 가치에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 어떤 결과가 필요한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결과 혹은 성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질문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죠. 질문 자체는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에 답하는 것은 한 번에 결코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피터 드러커가 조언한 것처럼 2년에서 3년 단위로는 이 질문을 백지 상태로 다시 돌린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최근에 드물었다면 이 책을 한번 리더들과 함께 읽고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한 10페이지 이상 분량에 이르기까지 질문과 답을 달 수 있는 워크시트가 이 책의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책을 함께 읽으시면서 후반부에 답을 달아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책을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저는 이제 이 질문의 5가지 영역별로 경영의 구루들, 존경받는 리더들은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실천하고 있는 케이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저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기업들을 돕고 있는데요. 제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 수 약 15명 정도 내외, 매출로는 한국 돈으로 연매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많이 만납니다. 유통업의 경우는 한 60억 정도,
지식 서비스업의 경우는 한 20억 정도가 아마 그 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벨에서 그 다음 단계 레벨로 올라가기를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경영자 한 사람이 마치 팀장처럼 진두지휘하고 앞서서 달리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경영의 단계, 피터 드러커의 조언처럼 기업 이론을 재정립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직원들이 함께 몰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리더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직면한 도전은 무엇이고 기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약국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약국 체인이 있습니다. 이 약국의 미션은 약을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미장원이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이죠. 파마를 하거나 헤어컷을 하거나 드라이를 해준다. 이렇게 한다면 경영자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직원들은 일의 단조로움을 느끼고 보다 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하는 곳에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영자 잡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어떤 미장원은 우리 미장원은 고객의 스타일을 연출해 주는 것이다. 고객을 멋쟁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미션을 규정한다면 그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겠죠. 또 컨설팅 회사라고 친다면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부응해 준다. 이걸 넘어서 기업의 바른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인재들이 이 컨설팅 회사에서 그 미션에 동의해서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존재의 이유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죠. 왜 우리가 모였고 모인 이유가 무엇이며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것.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피터 드러커가 첫 번째로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션은 티셔츠를 입는 것만큼 쉬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션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담아 놓습니다. 저도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하기 전에 그 기업을 사전에 조사할 때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그 등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외 없이 기업의 사명이나 핵심 가치, 즉 미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 미션이 사실 제가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또 이 미션은 꼭 이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업에 갖다 놔도 그냥 동일한 그런 기업도 미션도 많이 있습니다. 미션을 정할 때 여러분이 정하신 그 미션이 마치 티셔츠를 입는 것처럼 매우 쉽고 강력하고 편하고 익숙하고 입에 익는 그런 미션인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또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경영의 구루입니다. 짐 콜린스는 이 2가지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화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을 잘 구별하더라라는 점이죠. 보존해야 될 핵심과 변화해야 될 다양성이 무엇인지 기업은 잘 구별해서 핵심 가치와 미션은 보존하고 사업의 아이템과 방향성과 사업 운영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핵심 가치가 명확하고 보존해야 될 미션이 명확한 기업일수록 변화에 자유롭더라.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 라는 것이죠. 최고를 이루려면 제 위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압력에 노라고 말해야 하고 미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중단시키는 엄정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바뀌지 말아야 할 엄정한 규율이 명확할수록 아주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짐 콜린스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기업에서도 변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경영자가 먼저 알고 있고 그것이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직원들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마셜 골드스미스 또는 켈리 골드스미스 이 부녀지간이죠. 이 리더십 센터에서는 이 피터 드러커의 미션에 대해서 개인적 차원으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골드스미스의 이야기를 빌자면 우리는 위대한 질문을 조직에서는 매우 자주 이야기하는 반면에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직장과 가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과 의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조직 가치와 개인 가치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조직 가치가 분명한 어떤 조직과 개인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개인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오히려 조직 가치가 분명하고 개인 가치가 약한 조직보다 훨씬 너무 몰입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던져주고 있는 이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직에만 적용할 뿐 아니라 경영자로 한다면 각 개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미션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언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지 캠퍼스에서는 퍼스널 가인지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의 가인지, 즉 가치, 인재, 지식 경영뿐 아니라 개인의 가인지, 개인의 가치, 인재, 지식 경영까지 함께 도와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예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 홀스티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아주 젊은 창업가입니다. 마이클 레드파르바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미션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든 각 개인의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홀스티 선언문, 여러분 인터넷에서 매우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인생은 짧다, life's short이라고 하는 이 선언문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죽 지갑도 있고요, 티셔츠도 있고 이런 소품들을 판매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브루클린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확장해 가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이 되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기업이죠.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한 미션을 두고 그 미션에 이 제품을 연결하고 많은 인재들을 모아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가는 거죠. 그의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감정은 아름답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지막 한 입까지 감사하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당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의 꿈을 살고 당신의 열정을 나누어라.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선언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정말 그래 나도 저 기업의 미션이라고 하면 나도 동참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특징과 연결지어서 고객에게 전달했을 때 기업 이론의 1번 즉 조직이 모여야 할 이유가 정리된다는 것이죠. 이게 1번입니다. 이 1번 질문이 해결돼야 2번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피터 드러커의 질문을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고객에 관련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1차 고객은 누구이고 지원 고객은 누구인가? 또 그 고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1차 고객과 지원 고객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드러커는요, 이 1차적인 고객을 소비자, 커스터머가 되죠. 그리고 지원 고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직원 또는 우리의 회원, 파트너, 중개자, 기부자, 비영리기관의 자원봉사자, 협력사 이런 부분들을 지원 고객이라고 여겼고요. 이런 부분들을 동료이자 파트너이자 고객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supporting customer, 그러니까 지원 고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1차 고객 이야기입니다. 이 primary customer인데요. 이 고객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객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객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특별히 B2B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상당히 다양한 대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이제 출판과 언론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만 하더라도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다릅니다. 실제로 돈을 내는 분들은 경영자분들이 돈을 내시죠. 근데 실제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수업을 듣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B2B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 볼펜을 만드는 회사에 이 안에 플라스틱을 납품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고객이지만 이 볼펜을 만들어서 실제로 파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한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 여러 벤더를 거쳐서 또 제공이 되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어떤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러커는 굉장히 쉽게 이걸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객이란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원하며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또 다른 책에서는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고객이란
당신의 결과물을 값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미션이 결국은 어떤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또 우리의 결과물을 누가 값 주고 사는 것이냐. 값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있지만 기회비용도 있고요, 공간도 있고, 또는 시간,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또 값 지불에 해당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규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결과물을 사주는 고객이 누구냐, 우리의 결과물을 의미 있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고객은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또는 그 고객의 요구와 그 고객의 니즈 자체도 또 바뀌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고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동 타겟, 즉 움직이는 어떤 대상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객과 접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고객과 관련돼서는 필립 코틀러가 이 글을 써 주었는데요. 최고의 기업은 고객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팬을 창조한다. 고객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결국 당신과 당신 조직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필립 코틀러는 이 마케팅 원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켓 3.0이나 마켓 4.0 이 두 가지 책으로 또 최근에 많이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틀러의 조언처럼 정말로 고객이 우리에게 돌려다 주는 것, 고객이 얼마나 그들이 가치를 느끼고 고객이 만족했는지가 우리의 결과물이라는 점, 뭐 굉장히 우리 중심축에 두어야 되죠. 케이스로는 이 제프 인멜트, 잭 웰치의 후임으로 CEO가 된 분 아닙니까? 이 단순화 작업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가 린 경영하는 거죠. 고객을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고 고객이 나머지를 끌어당기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죠. 작은 기업이 하고 있는 기업 방식이죠. 근데 이 대기업이 적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또 고객 집중이죠. MOT, 진실의 순간에 집중해서 고객이 뭐라고 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변화. 서비스에 집중하고 또 기술력으로 고객에게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GE하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글로벌 기업입니다만 그 기업조차도 린 경영 방식,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점조직 단위에서의 고객의 요구를 맨 꼭지에 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종속시키는 그 방식의 경영으로 지금 고객 중심 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GE의 경우는요, 새로운 또 부흥기를 맞이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 고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즉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1차 고객과 지원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지식, 또 노하우는 무엇인가? 또 정보는 무엇인가? 또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얻어야 될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FGI라는 걸 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고객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대화하게 하고 제3의 공간에서 사용자나 마케터가 그 대화들을 엿듣는 방식의 일반적인 고객 조사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 의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 고객을 불러서 이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면 쌩한 이야기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 고객 가치를,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객이 있는 곳을 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알려진 책 관찰의 힘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들을 돕는 또 상품을 제안하는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고객을 관찰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면 그 여행의 관광지와 그 여행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하는 곳을 가지 말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라. 예를 들어서 한국에 시장 조사를 온 어떤 브랜드 매니저가 있다면, 마케터나 경영자가 있다면 명동이나 남대문 인사동을 갈 것이 아니라 고객의 동선상에서 출근을 함께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원에서 지하철 타고 신도림을 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 출근을 함께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고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고 아침 9시에 어떤 몸부림이 있고 점심시간에 디지털 단지에 있는 이 중소기업 직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떻게 보내며 저녁에는 어떻게 퇴근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은 채 명동, 인사동, 홍대만 가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알기 위해서, 고객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고객을 불러다가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내서 알 것이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서 그들을 뒤쫓아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도 이른바 역할 바꾸기, 고객 뒤따르기라는 컨셉을 통해서 쉬는 날 회사의 임원들이, 리더들이 카트를 끌고 매장을 다니면서 고객과 함께 그 동선을 다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고객 가치를 조사할 때, 고객 가치를 이해할 때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긴다고 믿고 싶은 것과 실제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이 표면적으로 표방하는 구매의 이유와 실제 구매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한두 마디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과 실제로 구매 의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아유라는 브랜드를 아실 겁니다. 약 10년 전에 론칭이 되어져 한 13년, 14년 전에 론칭이 되어져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죠. 처음 이 브랜드가 출시했을 때 매우 센세이션한 아주 감각적인 그런 캐주얼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갔습니다. 멋지고 세련된 옷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고객 조사를 해보면 고객들한테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멋있어서 샀다기보다는요. 실제로 이 매장에 들어와서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옷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가격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절반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이유는 굉장히 멋있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옷이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구매하는 이유는 굉장히 쌌기 때문에 구매했다라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 한양대학교의 마케팅 교수인 홍성태 교수는 브랜드의 페르소나와 브랜드의 효익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페르소나가 무엇입니까? 이 가민이라는 옷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효익, 즉 베네핏.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애견을 데리고 나가면서 애견을 운동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데리고 나가집니다. 근데 실은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운동시키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견을 키우는 세련된 여성이라는 것을 돋보이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고객이 실제로 말하는 거랑 구매 이유랑 행동하는 표방 가치와 실제 이 구매 가치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 또 그것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조언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패트리샤 마릴랜드와 시나이 그레이스 병원의 혁신 이야기입니다. 이 패트리샤 메릴랜드가 병원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을 때 모든 과정을 고객 중심 과정, 그러니까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철저히 몰입하는 방식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동참을 일으키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바꾸고 그레이스 병원을 고객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관찰했던 거죠. 그 결과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고객 만족도 점수가 4점에서 5점으로 올라가고 응급 환자 대기 시간이 75% 이상 감소하고 직원 사기가 성장하고 재무 상태도 안정화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고객을 놓고 그 고객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핵심 노하우라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결과, 즉 성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필요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를 어떻게 우리는 정의하고 있는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강화하거나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결과에는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가 다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결과에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단기적인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장기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좀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비즈니스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의 행동, 환경, 건강, 희망, 사람들의 역량이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삶 자체와 삶의 조건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비즈니스야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 주었는가, 물론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우리의 결과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정량적인 지표로 관리하고 때로는 정성적인 지표, 양적이거나 질적인 지표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설정했던 그 고객 가치와 실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에 따라서 무엇을 강화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이 버나드 뱅크스라고 하는 이 미군 육군사관학교의 이 리더십 학과장이자 지금은 이 변화 조직 문제에 대해서 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버나드 뱅크스가 이야기하는 이 가치 프리즘. 가치라는 필터와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활동으로 생산한 살출물을 엄격하게 평가하는데 실패한다면 편향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잠재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객 가치를 설정하고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과정상에서 잘못된 방법을 하더라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방법이 틀렸어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나드 뱅크스의 조언에 의하면 가치와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뱅크스가 예를 드는 거죠. 미국에서 자신이 컨설팅했던 한 기업의 사례입니다. 기업 한 군데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인수가 유익하기는 했지만 인수를 하고자 하는 그 CEO가 막판까지 고민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수를 하게 되면 피인수 기업에 직원들을 대량 해고해야 한다는 문제. 또 그 피인수 기업이 여러 가지 협력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던 다양한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끊겨져야 한다는 사실. 그 두 개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전략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인수할 건지 말 건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로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핵심 가치였는데 과연 이것을 주주가치 극대화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인수를 할까 말까 마지막에 고민해서 결국은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스토리를 소개를 합니다. 결국은 이 회사는 직원들이 그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인수했을 때보다 인수하지 않고 직무 몰입, 직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근무했다는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과정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나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을 딱 한 번만 어기면 될 것 같은 조금 이거를 좀 양보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드러커의 조언에 의하면 결과를 얻을 때 가치라는 필터와 믿음이라는 프리즘, 결과 검토법이라고 불리죠. 이것을 가지고 결과를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장기적인 피드백으로 볼 때 그것이 회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이 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션을 바꿔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 있죠. 이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죠. 미션에 근거해서 목표를 세우고 세부 목표가 나오고 실행 방법이 나오고 예산이 수립되고 계획이 적절한가 평가를 해보는 이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죠. 이 6가지의 계획 어떤 필터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미션에서 세부적인 실행 방법이 잘 얼라인먼트가 되어져 있느냐 이거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맨 처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를 검토해 보라고 그러죠. 첫 번째, 폐기해야 될 게 무엇인가? 두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혁신해야 될 것. 네 번째,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 마지막 5번째, 어떤 계획 자체에 대한 어떤 분석. 이 5가지 요소를 잘 검토하면서 하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책임과 역할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원들과 또 팀장들, 본부장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책임과 권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대원칙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죠. 또 권한이 부여된 곳에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경영자가 책임을 주면서 일일이 다 컨펌을 받고자 하는 책임을 주되 권한은 안 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거 좀 뭐랄까요? 좀 야비한 거죠. 이 책임은 엄청 주고 권한을 안 주니까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반대로 권한은 주면서 권한은 다 주었어요. 근데 책임은 묻지 않아요. 피드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경영자의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데 결과를 내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경영자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원칙은 책임이 가면 권한도 가고요. 권한을 회수하면 책임도 회수하는 것이죠.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일과 사람과 시간을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일을 주었어요.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사람을 명확하게 하고 붙여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주는 것이죠. 권한을 주었다면 사람을 붙여주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한 달 이내에 마무리되기를 원한다. 일주일 이내에 마무리되기를 원한다. 1년이기를 원한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다.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책임과 권한, 즉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은 미스매치가 되고 어느 한 사람이 이게 좀 손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일, 사람, 시간 이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5가지 질문을 다 다루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그래서 변혁적인 어떤 리더십을 위한 8가지의 지표 이야기도 나오고요. 개인의 어떤 성향과 방향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 리더십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것은 피터 드러커가 기업 이론을 이야기할 때 던져주고 있는 5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요, 미션.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 가치. 네 번째, 결과. 5번째, 계획.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가지 질문을 리더들과 함께 올 여름 휴가 즈음해서 함께 토의해 보시고 여러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 그리고 우리의 목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어떤 방향성 이 무엇인지 함께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인지 경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과 연결지어서 기업 이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